안녕하세요. 대치 메스몽 원장 이혜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메스몽 원장 홍성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히 소개 안 해주세요? 그냥 성함만 말씀해 주시는 그럼요. 거예요? 네, 할 뭐 말이 오늘 어떤 많기 거, 때문에 어떤 수업 하시는지 그런 얘기. 저희가 예. 보통 경시반을 맡게 되면 제가 초등 때는 대수 기하 가리지 않고 내신 교과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홍성영 예. 원장님께서 저는 경시반의 수학 동화 수업을 맡아서 하게 되고요. 수학 동화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중등부 과정이 거의 끝나게 되거든요. 중등부 과정 끝나고 나서 고등 내신 들어갈 때 고등 내신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 오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칸막이가 살짝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 경시반을 만든다는 거 생각 자체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후속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 안 해도 돼. 사실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네,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됐네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경시반을 해볼 생각을 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으로 코로나를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게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년에 경시반 처음 오픈할 때 정말 최초로 첫날 수업을 할 때 원래 막 책 나눠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경시반 이게 처음에 딱 뭐랄까 기선제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니네와 같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막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막 눈도장 찍어가면서 진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때 12월, 네, 그쵸. 12월 나라에서 초였고요. 그때 예, 집합 예. 금지 막 이러던 시절에 이거 어떡하지? 막 아예 그 오픈을 미뤄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온라인 시작을 해보다 보니 그렇다면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요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친구들 중에 전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역으로 이용을 하면 온라인으로 우리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부랴부랴 기획을 해서 올 초에 처음으로 원래 경시반이 보통 12월에 이렇게 예. 오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1월에 좀 오픈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한 10명 시작했나요? 우리? 10명, 그렇죠. 8명? 예, 그쵸. 그 여덟 정도 명 예. 시작했는데 이 생각보다 이 지역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사 가시거나 이사를 와버리거나 해서 너무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니까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오시면 되니까 온라인 수업 안 들으시는 뭐 이런 게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랄까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결혼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6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한 지 꽤 오래됐고 그 6명이 굉장히 한 4개월, 3개월 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성장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저희도 사실 되게 반신반의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온 게 과연 잘 끌려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키워질까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정말 잘 이렇게 뭔가 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이기도 잘 키워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요 짧은 시간이지만 느꼈던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 게 다음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또는 뭐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있죠. 예. 원장님, 저희 경시반, 이제, 아마 어머님들 궁금하신 게, 경시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네네. 전체적인 좀 커리큘럼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일단 우리 온라인 경시반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하게 될 건데, 일단, 저희 대치랑 분당에서 진행하는 경시반 기준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기 온라인 경시반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대치 분당의 경시반들 진행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앞으로 2기 온라인 경시반이 시작돼도 어떤 지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치랑 분당에서 경시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 3학년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을 선발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때 뽑힌 아이들이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을 한 11개월, 10개월, 빠르면 한 10개월 정도에서 한 11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초등 4학년 과정부터 6학년 과정까지 전 단원을, 초등 과정을 일주일에 한 단원 정도의 속도로, 물론 이제 4학년 정도 과정들은 비교적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끝나긴 하는데, 그 전체 단원을 다 공부를 시키죠.
교재를 매우 어렵게 해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단종됐는데 이제 최상위 경시형제라는 그 초등 교과서, 왜 최상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상위 위의 교재로 만든 경시서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거든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면 분수 나눗셈 내용에 나오는 문제가 분수 나눗셈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초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끝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까지 다 다루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에 한 단원이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속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3학년 후반쯤이나 이제 4학년 초입이 됐을 때 중등을 시작을 해요. 그럼 중등을 시작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났다가 그때 되면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건 똑같은데 기하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저희가 중등 기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대수를 12개월 동안, 그다음에 기하 선생님 쪽에서 다시 1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또 12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나가고, 또 한 축에서 홍 원장님이 중등 동아를 경시반 대상으로 수업을 계속 해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만 2년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끝난 한 4학년 겨울쯤 이렇게 됐을 때 고등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고1 과정까지 6개월 정도에서 저희가 교재 같은 거 막 얘기해도 되나요? 실력 정석으로 마무리하는. 왜냐면 중등 같은 경우에도 A급 교재로 진행을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교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나중에 그 정도 2년 지나고 나서 고등할 때는 실력 정석도 거뜬히 잘 소화할 정도의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6개월을 마스터해내는, 그러니까 토탈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 전체적인 코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수학 동화의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얘기해 주신 거고요. 제가 이제 수학 동화를 맡다 보니 수학 동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자면, 수학 동화는 이 30개월 동안에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수학 동화는 일단 초등 과정 동화가 있고 중등 과정 동화가 있고, 이제 중등이 끝나면 경시반에서만 하는 좀 고급 동화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이 대략 1년 하고 보통 7-8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약 20개월 정도 동안에 수학 동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개월 중에 초등과정 동화 공부하는 거는 대략 한 7개월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등과정 동화 하는 게 한 10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 동화들, 그 고급 동화들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교과에 안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대략 3개월, 그래서 20개월 정도 코스로 경주반 동화가 진행이 이게 됩니다. 사이사이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원장? 이렇게 하다가 딱 요거 들어가고 요거 아니고 뭔가 사이사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이사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예. 3개월이 그거만 딱 집중적으로 하시는 3개월이 예, 있나요? 그렇죠. 초등부 먼저 초등과정 동화 7개월 딱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서 10개월 정도 하고 이제 고급 동화를 하게 되고요. 저도 어려워서 동화는 정말 보면 와, 이렇게 어려운 내용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나한테 왔구나. 이러니 잘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예. 그 동화 수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정해진 방송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쉽진 않은데, 저희 그 실제로 경시반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경시반 간담회를 할 때 동화 수업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사실 동화 수업의 커리큘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동화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동화 수업을 하는 뭔가 목표,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입학 시험일 거예요. 아무래도 커리가 아무리 좋고 코스가 마음에 들고 선생님들이 마음에 든다 해도 들어가야 말이죠. 네, 근데 입학 시험은 저희 그러니까 저희 원래 메스모 경시반 입학 시험하고 동일한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요. 사고력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소위 말해서 문제 해결 전략을 다루고 있는 문제 3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정말 한 페이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A4.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문제 한 문제가 글밥이 되게 길어요. 막 선행을 어느 정도 했어야지 풀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선행을 중등을 했던 고등을 했던 문제를 대충 내는 못 푸는 문제라고 말씀드려요. 문제 난이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학년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정말 난이도예요. 근데 왜 어렵게 아이들이 느끼냐라고 하면, 또는 잘 못 맞추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의도대로 문제를 풀지 않거든요. 단순 계산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문제가 한 문제도 여러 단계를 밟아서 답을 내야만 하고,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 뭘 따로 준비해야 되냐 물으시면 저는 그냥 평소에 글을 잘 읽는 훈련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이나 과제 집착력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어떤 딱 그 시험을 앞두고 막 뭔가를 빠글빠글 시킨다 그래서 갑자기 점수가 올라오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제 대치 저희 음, 실장님이 십몇 년 동안 아이들을 보셨잖아요. 실장님이 하시는 명언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어떤 점수를 받아요. 근데 엄마가 아, 이 점수 못 받아들인다.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니다. 내가 공부시켜 잘 졸업했다. 6개월 뒤에 짜잔하고 돌아와서 올라온 점수 보통 3점. 많이 오르면 3.4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태도가 잡혀지지 않으면 또는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단기간에 그냥 학습량을 올린다고 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음. 그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설명회 진행하고 나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입학 테스트인데 이 입학 테스트에 좀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 저희가 원래 입학 테스트를 2014년까지 봤던 입학 테스트가 뭐 저희도 처음에 예전에 이제 고등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초등부에 대한 이제 저희 자체의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학원들이 보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왜 정말 1학년, 2학년 때 소위 말하는 사고력 학원들을 빠글빠글 돌렸던 그런 아이들이 저희 경시반 입학 테스트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저희 경시반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성향이 저희랑 너무 달라요. 왜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야, 수학은 문제 푸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수학 동화 수업을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은 일단 낙타가 나와. 그럼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그거 답 저 뭔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제를 많이 풀었던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이 수학 동화 수업 자체가 그 아이들과 체질이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거 이탈이 생기고 그리고 반대로 수학 동화 수업에 정말 잘 맞는 아이들이 이 입학 테스트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2015년 넘어오면서 저희가 문제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그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선행을 많이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긴 문장을 주고 그거를 정확하게 독해해서 상황 파악을 한 아이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입학 테스트 문제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뭐 빼버리죠. 다음에 그런 딱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그 물통의 그 부피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문장이 한 7줄 정도가 돼요. 그 문장과 밑에 그림의 상황을 좀 다르게 줬어요. 음. 그래서 그림에서는 나가 제일 커 보이는데 문장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보고 얘가 제일 크네 이러면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시반 온 아이들 보면 그 문제 사실 그 한 문제만 정확하게 봐도 이 아이가 경시반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테스트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 많이들 물으시는데 저희 입학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4학년의 최상위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학 테스트 점수는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최상위 같은 문제집을 막 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독해를 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사라지는 거죠. 문제를 흘끗 보고 이 문제 뭐 뜻하는 건지 알아. 빨리빨리 답을 내야 돼. 라는 습관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것들이 저희 입학 테스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독서죠. 독서. 자,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하고 독서만 충분히 잘한 아이들이 실제로 경시반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분당 처음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왜 그 대치에서 아까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살 때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하는 아이들이 흔해요. 대치동에서. 근데 분당에 와 보니까 7살은커녕 2학년인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이제 그것도 2학년에 S반에 들어온 아이인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못 하더라고요. 보통 대치에서 2학년 S반 정도면 두 자리 곱하기 정도는 이제 막 암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처음 와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실망을 했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현 시점에 대치랑 분당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양쪽 수업을 해보면 정말 많은 점이 다른 게 딱 느껴져요. 일단 똑같은 수업을 양쪽에서 진행해도 대치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풀어요. 정말 저보다 빨리 푸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잘 푸는데 분당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분당 아이들은 제가 뭔가 하나하나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챙겨주지 않으면 잘 못 풀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업은 분당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대치 아이들은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을 받았던 것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머릿속에서 새로운 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만 뭔가 거기에서만 조합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분당만 해도 아이들이 그런 많은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사고력으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연상 같은 거를 잘 못해도 동화 수업을 해보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 재밌는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온라인 경시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와, 정말 이 점수는 경시반 점수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심화반 정도 수준의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불과 수업을 딱 세 번 하고서 생각을 다 바꿨던 게, 내가 처음에 대치동에서 분당 와서 느꼈던 게 똑같구나. 정말 이 아이들은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던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학에 흥미가 있었던 아이들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이상한 방법들로 공부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학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잘못 심어져 있었고 그런 것들을 수업을 두세 번 정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어 정말 수학의 본질을 보려고 하고 수학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수학으로 행복해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2 부에서는 질문을 좀 받아서 증문즉답? 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좀 부담스러우시면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5% 이동. 그러니까 아까 저희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온라인 경시만 합격을 했는데 집이 대치동으로 이사 올 계획이신 거예요. 그럼 저희 학원에 지금 뭔가 갈 수 있는 진도반들이나 상황에 맞게끔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죠. 외국에 네, 그럼요. 시간대만 저희하고 맞으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외국에서 오시는 것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 아이 중에 가장 먼 애가 부산에서 수업 듣는데 뭐 부산은 근데 이게 수업이 시간대가 그쵸. 이거 우리 수업이 시간표 잘 짜야 되겠는데. 네, 2기는 저희가 수업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메스몽 전국 그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은 진행을 많이 못 하는데 메스몽 자체 교육이 이제 한 3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정 원장님.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지켜봤던 원장님들, 부원장들이 2기 맡으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못지않게 잘하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는 분들이 뽑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편입에 대해서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편입은? 온라인 커트라인 경시반은 총 몇 잠시만요. 개월인가요? 30개월이에요. 이거 커트라인 먼저. 커트라인은 저희가 시험이 100점 만점 시험이고요. 저희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경시반 커트라인. 어 100점 중에 7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예. 예. 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분당이랑 대치만 해도 그 경시반 컷이 쪼끔 다르긴 한데 보통 인제 70 최소 70점은 넘어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입학 테스트를 뭐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70점을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냥 학부모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했다는 학부모들이 보면 7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대충 보면 안 되거든요. 아주 정성껏 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지금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잖아요. 빨리빨리 정답을 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한 페이지에 한 문제만 예. 있는데 몇 페이지를 예. 듣습니다. 온라인 경시반 다음 레벨 네. 저희가 온라인 경시반 같은 경우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시반들은 초등 과정을 끝났을 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초등 전체 총괄을 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제 30문제짜리 시험지로 15점을 넘는 커트라인을 주거든요. 15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절반 맞았는데 합격이야. 네, 절반 맞아도 합격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배운 거 안에서 출제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과정 끝나고도 마스터 시험이 있고요. 중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대수기가 나간다고. 동아는 따로 시험이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교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끝나고 나서 계속 테스트를 쳐줘요. 그래서 점수 상황을 보고 어디가 부족하다, 어떤 게 지금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분석해드리고 사실은 꼭 시험 한 번만은 분석해드리지 않고요. 매 순간 어떤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것도 치면서도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부분이 지금 약하다, 얘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어떤 부분이 힘들다 이런 거 계속 상담해드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린다거나 지금 얘한테 뭐가 필요하다거나 조언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치진 않고 코스가 끝나는 대로 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세워보더라고요. 자기 총괄평가 총 몇 번 쳐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세워줬어요. 9번 치고 졸업한다고. 네. 9번 치고 졸업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네. 근데 그게 기간으로 있지는 않은 게 초등 때는 되게 길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 과정 때는 그렇죠. 되게 짧게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테스트들은 꼭 저희 학원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많은 학원에 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을 수업을 앉아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계속 반을 뒤로 끌어서 그 다음 과정을 시켜보면 구멍들이 메꿔지지 않은 상태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선행을 현재 안 하는데 아이가 수학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근데 뭔가 선행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사실 그 답에 결론을 내리는 거에 핵심은 일단 이 아이가 목표를 영재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영재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뭐 KMO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거고 KMO를 하려면 보통 이제 보통 KMO를 하는 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에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선행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재고를 좀 목표로 하고 가고 싶다면 어떻게든 좀 선행을 빼줘야 되는데 그 선행을 빼는 게 이렇게 학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왜 요새는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어머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온라인이라는 게 꼭 이런 뭐 저희가 하는 줌 같은 수업 아니더라도 인강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경시반에 온라인 경시반에 들어오면 딱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영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영재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KMO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좀 자료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그리고 가족들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선행을 꼭 달려야 됩니다. 선행 없이 영재고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기질이 안 맞는 애들은 가면 진짜 힘든 학원은 맞아요. 예. 네, 저희 학원도 생각보다 저희 학원 모든 수업이 수학 동화 베이스거든요. 그런 애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나보고 자꾸 뭘 생각하래. 나 너무 싫어. 이런 애도 있어요. 모든 애들이 자, 우리 누구누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떻게 생각해를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근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꾸 자기한테 의견을 묻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동화 수업 힘들다는 애들도 열에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5% 수학 동화 단가반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도 저희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박 원장님 대답해 주신 영역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박 원장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이제 뭐랄까 독심술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희가 여름 이후에 2학년 애들 대상으로 하는 S반 수업도 온라인 반들을 오픈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지금 대치나 분당에서 추구하는 많은 반들을 야금야금 온라인으로. 근데 제가 느낀 건 온라인을 할 수 있다에 없다의 많은 기준은 아이의 어떤 그 예를 들면 뭐랄까 뭐 선행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공부를 많이 했냐 이거보다 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어릴수록 이게 화면만 보고 앉아 있는 게 어머님이 옆에 안 계시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직 애기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락 같은 거 아니면 만화 영화 같이 왜 그 소위 말해서 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왜 전두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시각만 자극하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 도파민 생성해주는 이런 것들만 자극하는 화면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릴수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어떤 반의 형태든 온라인을 확대시킬 생각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어리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온라인 수학 동화반. 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시 7분이나 지났어요? 네, 17분이에요. 넘었어요. 네. 제가 마지막 멘트만 하고 조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제가 아까 위에 저도 계속 어머니들이 주시는 질문을 봤는데 일기에 편입하고 싶으신 마음 중에 홍 원장님하고 이 원장님한테 수업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원장님, 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두 분도 수업하면서 애들 엄청 깨먹었거든요. 힘듭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맞춰져서 항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끌고 가야 되는 아이들은 끌려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굉장히 독특한 세계가 있는 친구들이 또 저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게 날개가 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원을 오래 운영한 원장으로서라면은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어쩌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대화하고 내가 한 질문에 어떤 친구가 굉장히 호응을 해주면서 비슷한 의견을 내줬고 선생님이 그것들을 잘 아우러줬고 이때 정말 큰 시너지가 나거든요. 어머님들이 지금 제가 온라인 경시반을 꿈꿨던 것도 수학 동화 수업이 정말 이 상위권 아이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수업이라는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산에 한 명 있는 거죠. 저 대전에도 한 명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어떻게 수월성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반이 형성이 안 되니 원장님 혼자 짊어질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마침 코로나. 온라인 수업이 조금 보편화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해서 전국에 있는 저희 원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모아 좋은 딱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을 묶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잘 해주실 거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는 아까 어떤 어머님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 수업 동안은 이제 김포부 원장님이 해주실 거고 이제 교과는 대전 원장님이 해주실 거세요. 두 분 못지않은 카리스마와 두 분 못지않은 유머와 항상 저희 수학동화 교육은 김포 부원장님께서도 이끌어 주시고 경력도 정말 풍부하시고 각 지역의 학원에서는 탄탄하게 유명하시고 하신 분들이시라 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꿈을 꾸셔야 되세요. 그 친구들과 함께 시너지가 나서 2년 반 코스거든. 저희가 일단 배치 기준으로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코스가 지속될 거라면 그 친구들이 있어서 힘든 것도 참아지고 거기에 선생님이 첨가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어머님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수업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저희 테스트 일정은 6월 둘째 주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주 정도 저희도 계속 외부에 광고도 내고 좋은 친구들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뭐 마케팅도 하고 할 거니까 저희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께는 따로 링크도 다 보내드릴게요. 신청해 주셔서 시험도 봐주시고 또 결과 상담하면서 저랑 또 대화도 많이 하시고 실장 온라인 실장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랑 대화하면서 또 뭐 2기가 아니면 3기를 꿈꿔도 좋으시고 물론 1기 도전도 괜찮으시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대화로 할게요. 오늘은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문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쪽으로 더 주시고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얼굴은 안 보이셔도 음성이라도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계속 채팅으로 나왔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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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애기가 얘기했나 봐. 귀여워. 예, 그럼 저희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